서울 강남 한복판, 고요한 저녁의 고급 아파트 단지. 화려한 예광과 달리 35층 꼭대기 펜트하우스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기가 아플 정도였다. 한도준,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 한진건설의 젊은 CEO. 언론은 그를 냉철한 승부사라 불렀지만 지금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엔 그런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 형한 눈, 풀리지 않은 넥타이. 사업상 성공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일상은 7개월 전 멈춰버렸다. 그날 이후 딸 아름이도 말을 잃었다. 한아름, 올해 겨우 4살, 밝고 명랑하던 아이는 어머니 서지아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병원과 심리상담소, 놀이치료사까지 수없이 방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의사는 말했다. 일상 후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과 안정감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준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다. 사업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듯 감정을 논리로 계산해왔던 그는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었다. 그저 잘 먹이고 좋은 유치원 보내주고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전부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아름이는 그 어떤 물건이나 환경보다도 엄마를 찾고 있었다. 팀장님, 새 보모 구해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7번째 보모였다. 그 전에 6명은 모두 2주를 넘기지 못했다. 아름이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회사 회의가 일찍 끝난 어느 날, 도준은 갑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오늘은 보고 싶었다. 그 말 없는 아이의 얼굴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더 해줘. 또 해줘.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노랫소리. 작은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요. 도준은 그대로 굳어섰다. 거실 끝에 보이는 장면은 믿기 힘들었다. 아름이가 그동안 무표정으로 굳어있던 그 아이가 낯선 여성의 무릎 위에서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그 여성은 나지막이 아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요를 부르고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눈빛. 그녀가 고개를 들어 도준과 눈이 마주쳤다. 아, 오셨군요. 저는 윤세별입니다. 오늘부터 근무 시작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인사했다. 도준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름이는 도준을 힐끗 보더니 다시 세별에게 안겼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도준은 거실 CCTV를 다시 설치했다. 다음 며칠간 그는 퇴근 후 방에 틀어박혀 CCTV 화면을 지켜봤다. 세별은 아이에게 과하지 않은 관심과 애정을 주었고 동요와 그림책 그리고 손위를 통해 아름이의 감정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처음엔 의심했다. 혹시 수인가? 감정적인 연기를 통해 아이를 조종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그녀는 한결같았다. 아름아, 오늘은 기분이 어땠어? 조금 행복했어. 처음으로 아름이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며칠 후엔 세별에게 안기며 말했다.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그 말에 도준은 숨이 막혔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드디어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데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질투, 혼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아내 지아를 사랑했다. 지금도 매년 그녀의 생일이면 꽃을 보낸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아이가 새로운 사람을 엄마라 부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너졌다. 그녀, 윤세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준은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나이 25세, 서울교육대학교 재학 중 휴학, 가족관계, 부친 병원 입원 중, 모친 없음, 여동생 둘, 경력 없음. 그 흔한 추천서도 자격증도 없이 도전했던 면접. 채용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났다. 단지 그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아이 마음을 먼저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제 전부입니다. 그 단순한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며칠 후 도주는 새별과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잘 다뤘습니까? 새별은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잘 다룬다기보다는 저도 어릴 때 엄마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뭘 느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주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 그 안에는 계산도, 욕심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도주는 잠들기 전 아름이의 방 앞을 지나며 문틈으로 들었다. 잘 자요, 아름아. 엄마 꿈 꾸세요. 엄마가 오늘도 별이 돼서 널 지켜줄 거라. 그리고 아이의 작고 조용한 목소리. 새벌, 이모가 엄마처럼 꼭 안아줘서 좋아요. 그 순간 도준의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아름은 작은 손으로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고 윤새별은 곁에 앉아 조용히 함께 페이지를 따라가고 있었다. 여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용감한 토끼가 숲을 지나갔어요라고 써 있네. 토끼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겠지. 근데 무서워도 가야 할 길이었대. 새별 이모도 무서운 길 가봤어요. 그 질문에 새별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러고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많이. 도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집안의 주인이자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리가 잠식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아름이는 살아나고 있었다. 웃고, 말하고, 질문하고,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윤새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날 저녁, 도주는 조용히 가정부에게 부탁했다. 윤새별 씨에 대해 조금 조사해봐 주실 수 있나요? 가정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도준에게 내밀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껄끄러워 보였다. 윤새결 씨, 서울교대 교육학과 재학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오래 했고 현재는 가족들이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부친은 투병 중이고 여동생 둘이 중고등학생입니다. 도주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학비 연체, 병원비 고지서, 라간 알바 기록. 그 어떤 이조나 사기는 없었다. 다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왜 숨겼을까요? 아마 좋은 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아이를 대하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도주는 CCTV를 다시 켰다. 그날의 영상 속에서 새별은 아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름아, 우리 마음속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 그냥 잘 접어두고 살아가는 거야. 종이접기처럼 때로는 그 슬픔이 나비가 될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도주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새별과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력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군요. 새별은 놀라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숨기고 싶어서 숨긴 건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하면 아예 면접 기회조차 못 받을까봐.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까?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서요. 저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부모 손에 컸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아름이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 도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계속 있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그 진심을 계속 나눠주세요. 그날 이후
도주는 새별을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녀와 아이의 관계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도 그 관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다. 한 번은 주말 오후였다. 도주는 오랜만에 휴일을 내고 아리와 함께 공원을 나섰다. 새별도 동행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한강공원에서 아름은 활짝 웃으며 꽃잎을 잡으려 팔을 뻗었다. 아빠, 새갈 이모랑 셋이 사진 찍자. 그 말에 도주는 순간 멈칫했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동안 아름이는 그를 아빠라 부르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줄곧 그냥이었다. 어색하게 부르거나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아빠. 사진 속 셋은 어색하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엔 작은 회복과 치유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도주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 지아가 아름이를 안고 웃고 있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두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다른 사람의 폼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도주는 집안의 한 구석에 조그만 화분을 들여놨다. 지아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하얀 코카. 이건 엄마를 위한 꽃이에요. 아름이에게 말했다. 매년 봄마다 여기다 심자.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새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관계는 가짜가 아니다. 이 감정은 연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딸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 봄비가 그치고 난 서울의 저녁. 한진건설 본사 건물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비서실에서 긴급하게 도준에게 보고서를 들이밀었다. 대표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도준은 무심코 종이를 받아들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한진그룹 한도준 대표, 숨겨진 사생활, 유모 윤석열, 사실은 아이의 친모. 기사에는 그럴듯하게 짜인 내용이 실려 있었다. 마치 오랜 취재 끝에 밝혀낸 특종처럼 윤석열의 과거 봉사활동 사진, 병원 근처에서 목격된 사진, 아름이와의 다정한 모습이 캡처되어 있었다. 제목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살배기 아이를 돌보는 젊은 유모. 사실은 수년 전 한도준과의 비밀 관계 속에서 태어난 딸의 생모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처음엔 어이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몇 시간 만에 SNS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회사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되었다. 익명의 댓글들이 새별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던졌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결국 노렸네. 아이가 불쌍하다. 일용당했네. 회장님 사생활도 이 정도면 문제다. 비난은 곧 한진건설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언론사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유치원에서는 당분간 아름이의 등원을 중단해달라는 요청까지 왔다. 도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새별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새별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새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저 때문에 아름이가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요. 이런 기사 전부 조작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려 합니까?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제가 있는 게 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조용히 아름이의 얼굴이 비쳤다. 이모, 어디 가요? 새별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잠깐 여행 가려고 해. 에휴, 나 잘못했어. 아니야, 아름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가지 마요. 이모 없으면 또 무서워요.
그 말에 새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아름이는 밥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방에 틀어박혔다. 도주는 아이를 부르고 달래고 기다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그 아이는 침묵의 껍질로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도준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색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적힌 글씨. 이모는 엄마라도 좋아요. 엄마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나 이모 없으면 안 돼요. 아름이가 편지를 읽은 도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엔 지아의 장례식 날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아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새별의 따뜻한 손길, 아름이의 웃음, 그 모든 순간이 되살아났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홍보팀 런결레, 기자회견 열겠다. 비서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대표님께서 직접 나가시겠습니까? 그래, 이건 내 책임이니까 내가 끝내야 한다. 이틀 후 본사 대강당, 수십 개의 카메라, 마이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도준은 단상에 섰다. 먼저 제 아이와 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윤세벌 씨는 저와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으며 저희 딸의 친모도 아닙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감정이 흔들릴 만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도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우리 딸을 다시 웃게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때 그 아이를 껴안아주고 다시 말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진심 하나로 저는 그녀를 지지할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일부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새별은 조용히 짐을 다시 풀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다. 그녀는 다시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아름이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이제는 진짜 안 갈 거죠? 응, 진짜야. 그리고 도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가짜 가족보다 진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피보다 마음이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이 집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자회견 이후 며칠, 윤세별은 한진가의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오출은 삼가고 핸드폰도 꺼둔 채 오직 아름이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들은 어쩌면 보람과 감사가 교차하는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다. 기자회견으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논란은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자되고 있었고 일부 언론은 끈질기게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 무렵 도준은 비서실로 한 기자를 호출했다. 그는 익명으로 도준에게 정보를 넘긴 인물을 추적해왔고 마침내 보고서를 건넸다. 대표님, 문제의 최초 제보자는 장상호 이사입니다. 도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장상호, 도준과 오래된 경쟁 관계였고 한진건설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자 몇 년 전부터 내부 견제를 강화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도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사설 탐정을 동원했고 새별의 봉사활동 시절 사진과 지아가 입원했던 산부인과의 CCTV 일부를 조작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도준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장상호는 결국 해임되었고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되었다. 진실은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신뢰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도준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는 새별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DNA 검사를 받자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새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도착했다. 한아름과 윤새별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 그 종이는 단순한 검사 결과였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증거였다. 도준은 다시 기자들을 불렀다. 이번엔 본사 강당이 아니라 한진건설의 사회공헌 행사에서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주는 단상에 섰다. 저는 지금부터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무대 아래에 서 있던 세별을 바라봤다. 윤세벌 씨,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심을 믿지 못했고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세별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짓이 아닌 제 진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행사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제 딸의 마음을 살려낸 사람에게 이제 제 마음도 맡기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간 모든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기자들조차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행사장에 있던 직원들은 술렁였다. 세별은 말없이 도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름이 곁에 있고 싶어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표님을 보며 저도 치료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카메라는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 도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있었다. 무대 아래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고 있는 작은 아이, 아름.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꼭 기도하는 아이처럼. 며칠 후 인터넷에는 새로운 기사가 실렸다. 아이를 웃게 한 사랑, 한진건설 대표의 용기 있는 선택. 윤세결, 숨겨진 진심 밝혀지다. 세상은 오해했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누군가는 여전히 색안경을 썼지만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아이를 중심에 둔 선택이 진짜 어른이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 같다. 이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댓글 하나. 그녀는 아이에게 엄마를 대신해 준 게 아니라 아이에게 새로운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다. 결혼식은 조용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채 진행되었다. 지아의 부모도 참석했다. 그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름이가 세별에게 안겨 웃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다. 우리 지아를 대신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세별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도준과 세결 그리고 아름은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다. 따뜻한 공기 속에서 세별은 조용히 속삭였다. 지아씨,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남긴 아이와 남편을 잘 지켜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도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들의 가족은 과거의 상처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우고 있었다. 결혼 후의 삶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흘러갔다. 화려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는 종류의 행복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꼭 닿아야만 했던 자리였다. 윤세별은 더 이상 도우미도 논란의 중심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한아름의 엄마였고 한도준의 아내였다. 그리고 한 가정의 따뜻한 중심이었다. 결혼 2년 후 그들은 둘째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름은 도준이 지었다. 한지연, 지켜줄지, 지킬지, 빛날한, 빛날한. 다시는 숨겨지지 않을 진심과 어두운 시간을 밝혀줄 희망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지환이 태어나던 날, 세별은 병원 침대 위에서 도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아씨 생각이 나요. 그 물음에 도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아. 지아가 이 순간을 축복해줄 것 같아서. 세별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질투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감싸주는 따뜻함만 있었다. 아름은 여전히 지아를 기억했다. 매년 지아의 기일엔 흰 국화를 들고 사진 앞에 선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한다. 엄마, 여긴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어요. 세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지아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자리에서 계속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느꼈다. 그 해봄, 가족은 집 앞 정원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다. 이름은 지하의 정원. 아름이 지었고 지환이 태어난 후 그 의미는 더 깊어졌다. 여긴 우리 엄마와 새엄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는 곳이야. 정원 안에는 흰 국화, 빨간 장미, 분홍 튤립이 어우러져 있었다. 흰 국화는 지하를, 빨간 장미는 새별을, 그리고 분홍 튤립은 아름과 지환을 상징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가족 발표회가 열렸다. 아름은 손에 그림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까지 5명이에요. 저는 2명의 엄마가 있어요. 하나는 별처럼 멀리 있지만 언제나 저를 지켜봐 주는 분이고, 다른 하나는 매일 제 손을 잡아주는 분이에요. 엄마가 2명이라서 저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선생님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관객석에서는 조용한 울음이 들려왔다. 그날 밤 도주는 아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름아,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 응, 근데 아빠, 나 질문 있어. 뭔데? 사람은 한 번만 사랑할 수 있어. 도주는 그 말에 멈칫했다. 아이의 눈은 진지했고 궁금함이 가득했다. 아니, 사랑은 다시 올 수도 있어.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 때로는 더 깊은 마음으로. 그럼 아빠는 2번 사랑한 거야. 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너희 엄마, 지아를 사랑했어. 그건 평생 잊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새별을 사랑해. 그 사랑은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줬지. 아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2명의 엄마를 사랑할래.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올랐다. 새별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아씨, 오늘 아름이가 발표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분명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서툴고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 그 아이의 웃음에서 당신이 남기고 간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거실 한편 새별과 도준이 함께 앉아 가족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아와 아름의 옛 모습, 도준과 새별의 결혼식, 지환의 첫돌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앨범은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도준이 물었다. 새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피어나는 시간.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난 거니까. 사진 한 장, 한 장이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시작은 누군가의 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에서 이어진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웃음이 있고 장난소리가 있고 가끔은 울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꽃은 다시 피었고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고 아이는 두 엄마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윤새별은 엄마라는 이름을 진심으로 살아내고 있었다.